그렇게 해서 제나라 황공은 대의명분을 존왕량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구합제후, 제후들을 9번이나 소집해서 춘추 5패 가운데에서 선두주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의 중상주의 정책, 경제정책으로는 관중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26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제나라의 위치가 천하의 교통 노하우도 관계가 있고 또 바닷가에서 소금이며 어업이며 이런 어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상주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로 천하의 모든 상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교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제나라를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 결과물들, 자기의 중상주의 정책이라든지 자기의 정책들을 종합해서 집대성해가지고 편찬해낸 책이 관자라는 책입니다. 관자. 관자를 읽어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서양에서 케인즈니 뭐 이런 사람들 이론이 이미 2600년 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중이 실시한, 제나라에 실시한 중상주의 정책 가운데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경제무역 특구가 있었어요. 이때 이미. 경제무역 특구, 우리로 하면 자유무역 특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수도 주변에다가 천하의 상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합니다. 그 특구를 지정할 때 특혜를 베풉니다. 상인들한테. 어떤 특혜를 베푸냐? 술의 10대 이상에다가 교역할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상인들에게는 먹고 자고 다 공짜로. 심지어 말먹이까지 공짜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싣고 온 교역 양에 따라, 물건의 양에 따라 가지고 숙박, 숙식, 그 다음에 말먹이를 차등 있게 제공을 합니다. 공짜로. 그리고는 관세는 1%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를 가지고도 제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시죠. 그 다음 관중이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냐, 디테일한 사람이냐. 교역로 자유무역 특구 주변에다가 전부 다 뭘 만드냐 그러면 유흥가를 만들어요. 돈 벌고 쓰고 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관창제도, 관에서 운영하는, 그죠? 예. 우리로 성매매업소, 허가낸 성매매업소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도 관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친구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나라가 40년 동안 관중의 정책, 그 다음에 관중의 리더십, 그 다음에 환공의 위임, 그죠? 신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부국강병을 이룹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민입니다. 관자의, 관중의 사상과 사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부민부국입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지 나라가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부민부국입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관중이 병이 듭니다. 중병이 들어요.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일 꼼꼼한 사람이 누구요? 환공. 그죠? 40년 동안 관중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근데 관중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걱정이야. 왜? 후계자가 걱정이야. 관중 후임이. 그래서 문병을 핑계 삼아서 관중을 찾아가서 후계자를 논의를 합니다. 아이고, 중보는 이제 관중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얼른 일어나셔야 될 텐데, 아이고, 저 이제 가망 없습니다. 그랬더니 엿대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뭐 혹시 후임 생각해 보셨어? 그래. 포숙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CEO들 100명한테 설문지를 돌렸더니 95명이 후임자로 포숙을 추천했습니다. 5명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당신이 관중이라면 후임자를 누구를 추천하겠어? 대부분 다 포숙을 추천할 겁니다. 포숙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관중이 포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 대목을 기록한 사서의 기록에 보면은 황공이 놀래가지고 포숙은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공도 놀란 거예요. 황공도 당연히 포숙을 추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숙을 추천 안 합니다. 그 포숙은요? 관중왈, 포숙은 위인이 군자라 시끄러운 문제, 깨끗하거나 더러운 문제,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될 제상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습붕이 무난하게 제 뒤를 이을 것 같으니까 습붕을 제 후임으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포지교 이야기는요, 놀랍습니다. 포숙이 관중에게 자기한테 돌아올 제상 자리를 양보한 것도 놀랍거니와 더 놀라운 것은 관중이 자기 후임으로 살아있는 포숙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구분 정신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소인배 하나가 쪼라라 포숙한테 쫓아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신이 그 자리를 양보 안 했으면 관중이 40년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관중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그러면 황공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그런데 백성들 어느 누구도 관중이 황공보다 잘 산다고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격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인배가 볼 때는, 그죠? 4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임금보다 더 잘 사는 관중이 이제 삶은 몇 년 산다고 후임으로 당신을 추천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추천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헐떴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 포숙왈 물러가라. 내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다. 내가 그러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한 거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관포지교는 뭐 전율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강의하고 나면은 특히 그 조직 생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꼭 끄트머리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예. 그게 가능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품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포기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 그리고 자기의 성찰 여부, 자기 수양 여부, 자기의 공부 여부, 학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포숙과 같은 고귀한 펠로우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관중도 죽고 포숙도 죽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다 없어졌습니다. 황공이 말년에 이게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한번 자리에 오르면 죽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 존재들은 적당한 나이에 죽어야 돼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왕조 체제, 절대 권력 체제에서는. 근데 이 황공이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까 관중하고 포숙보다 더 오래 살아. 그래서 관중도 죽고 포숙도 죽어요. 근데 쌩쌩해. 브레이크가 없어지잖아. 관중이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인배를 국정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인배를 멀리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니까 결국은 소인배를 끌어들입니다. 굶어 죽습니다. 황공은 굶어 죽습니다. 소인배들한테 결국은 유폐당해가지고 저 한갓진들을 유폐당해서 먹을 걸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황공이 죽고 난 다음에도 64일이 지나도록 황공이 죽은 줄 모릅니다. 구더기가 담장을 기어 넘어와가지고 와서야 비로소 황공이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2달이나 넘어서 장례를 치릅니다.